자,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배웁니다. 가역 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반대가 비가역 반응이야. 이 비가역 반응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반응식을 보면 그만 알 수 있어. 간단한 반응식을 쓸게요. A가 B로 바뀐다. 이게 비가역 반응이고, A가 B로 바뀔 수도 있는데 B가 또 A로도 바뀔 수 있다. 이게 이게 가역 반응이에요. 용어 설명할게요. 반응식에서 오른쪽 방향을 무조건 정반응으로 약속을 합니다. 정반응 찾는 방법, 반응식을 봐야 되고 오른쪽 방향이야. 요게 정반응. 그럼 왼쪽 방향은 역반응. 용어가 이렇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할 텐데요.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가정한다는 뜻이야. 그럼 만약에 용기 속에 A만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A가 다 없어지고 뭘로 다 바뀌어야 돼요? B로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역반응이 가능해버리면요. B가 생겼죠? 생긴 B 일부가 다시 A로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A가 반응 후에 완전히 없어지는 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단원에서 양적 관계할 때 문제 푼 방식은요. 이걸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왔던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제로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문제를 풀었죠. 이제부터 이화살표 표시가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반응 후에 절대로 A가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일부 남아있어야 돼요. 그건 역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역 반응의 특징은요. 반응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둘 다 공존합니다. 알았니? 자,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비가역이고 어떤 반응이 가역이냐 이렇게 되겠죠. 이 세상 모든 반응이요. 사실은 이거예요. 가역 반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 구라죠, 구라. 교육용으로 배워왔던 거야. 실제로 애가 제로 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과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역반응이 굉장히 미비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정도로 약할 때가 있어요. 역반응이. 그럴 때 비가역 반응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완전한 비가역 반응은 존재하지 않아.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은 자, 앙금이 생겼어. 근데 그 생긴 앙금은 아주 조금 물에 녹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역반응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걸로 간주한다는 뜻이야. 자, 앙금 생성 반응은 화원에서 비가역 반응으로 봅니다. 그 다음 기체 생성되는 반응. 자, 기체가 생성됐어요. 근데 기체라는 것은 생기고 나면 이게 흩어져 버리잖아. 이걸 다시 역반응 시키려면 모아야 되거든. 저기 가네를 야 다시 일로 와. 역반응해야 돼. 이게 모을 수가 없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역반응 일으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가역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 분자가 생겼어. 이 물 분자가 다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쪼개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역반응이 힘들기 때문에 비가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비가역으로 분류를 하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반응은 가역 반응인 걸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 두 반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반응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 반생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반생이 공존한다. 얘는 반응물이 다 사라지고 생성물만 있어야 돼. 반응 후에. 하지만 얘는 공존한다. 그 다음, 자, 얘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A와 B가 존재하는데 얘 농도가 변하지 않을 때가 와요. 더 이상 줄지도 않고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농도가 일정한 시점이 올 때가 있어. 그때를 평형 상태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 가역 반응은 평형 상태가 존재합니다. 평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역 반응은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응 진행되기 때문에 A는 처음부터 계속 줄고 B는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농도 계속 변하겠죠. 반응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요건 평형 상태가 오질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배웁니다. 가역 반응.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다음. 평형 설명할게요. 평형. 오늘 배우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오늘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평형은요. 앞에 동적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략합니다. 동적평이라 불러요. 동적평형. 자, 심플한 반응식 이거 가지고 올게요. A가 B로 바뀌고 B도 다시 A로 바뀔 수 있다.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죠. 오른쪽을 정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정반응 속도를 V1이라 그래. 기억해라. V1은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 V2라고 합니다.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이 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평형의 정의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반응 속도가 화학 2에 나와요. 반응 속도를 가르치지 않고 평형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반응 속도가 뭔지는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 속도 뜻을 내가 적어줄 테니 교재는 없어요. 따로 필기하세요. 화학에서 반응 속도라고 하면 V라고 씁니다. 이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생성물 증가량을 말합니다. 생성물 증가량.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생성물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 숫자를 반응 속도라 그래요. 만약에 반응물로 정의를 한다면 반응물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얘는 감소량이 돼요. 1초 동안에 반응물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 두 가지는 반응 속도의 정의인데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증가량은 플러스 값이고 감소량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인 이유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야 둘 다 양수값 나오거든요. 이게 반응 속도의 정의야. 그러니까 뜻을 알라고 적어준 것 뿐이에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평이라 부른다.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놈의 반응 속도는요, V라고 할게. 정반응 기준으로 할게요. 정반응. 됐다. 반응 속도는 반응물 농도에 비례해요. 외우도록.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돼요. 반응물이 많으면 지들끼리 충돌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충돌 많이 할수록 반응 속도 빨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반응물 농도에 비례합니다. 반응 속도가. 그럼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 농도는 언제가 가장 클까요? 초기. 초반에 반응 속도가 제일 빨라요. 알았니?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가 최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가 최대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Y축은 농도. 몰 농도야, 몰 농도. X축은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T, 시간. 자, 저 반응식 보세요. 처음에 용기 속에 A만 있었어. 그럼 A 농도 표시할게요. A만 있었어. 그 처음에 A 농도가 가장 높죠. 오케이. 그럼 시간이 지나면 A 농도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가 줄어드는데 이게요. 비가역이면 0 돼야 돼요. 비가역이면. 근데 지금 저게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절대 0까지 안 갑니다. 어느 순간 농도가 일정해지는 시점이 와요. 이렇게 돼요. 농도가 일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 자, 이 시간 이후로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교재 그래프 있어. B 농도 알아보자. B는 처음에 없었죠? 얘가 줄면 얘는 증가하겠지, 그지? 늘어나는데 얘가 일정해지는 시점에서 얘도 같이 일정해져요. A가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것은 B도 더 이상 안 생긴다는 뜻이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형의 특징 하나 외운다. 평형 특징은 평형 상태일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 두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같은 건 아니고요. 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자료. X축이 시간. 이번에는 Y축이 속도야. 속도 그래프 그릴게요. 이 자료가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텐데 Y축 잘 봐야 돼. 이건 농도, 얘는 속도. 정반응 속도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합니다. 정반응 속도는 이 오른쪽 V1 값을 얘기하는 거지. V1. 반응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반응물 농도. 그러면 정반응에서 반응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A. 그럼 A 농도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감소하죠. 반응 속도는 비례합니다. 속도는 줄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가 최대고요. 초기 반응 속도가 최대고 V1은 줍니다. 줄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 농도가 일정해지면 비례하니까 속도도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반응 속도 V1. 이제 역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 왼쪽으로 반응이 난다는 얘기야, 그죠? 정반응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줄어요. 그다음 일정해져. 이제 역반응 속도 그래프를 그리려 그래.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누가 반응물이 되는 거야? B가. 그럼 B의 농도는 초반에 제로죠. 초반에 B가 없잖아요. 그래서 B 반응 속도 그래프 그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 V1과 V2가 같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요 시간이 얘랑 같아지는 거야. 농도가 일정해질 때가 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야. 정확히 그리겠어. 이렇게. 요걸 평형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농도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속도는 같을 때입니다. 속도는 같다.
자, 우리가 지금 평형 개념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화학 점수가 계속 유지가 돼. 점수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담임쌤이 네 점수를 보고 야, 너 화학 점수가 안 오른다. 너 화학 공부 안 하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화학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놀았죠. 이게 평형 개념이야. 이 세상에 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요, 반대되는 두 개가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이과적인 안목이야. 이 방 안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방으로 들어오는 열량과 나가는 열량이 같기 때문에 일정한 거예요. 내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처먹은 만큼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이해되니? 너네가 화학 공부를 안 했다면 점수는 떨어졌어야죠. 그래서 점수가 유지되는 건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름이 동적평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두 가지 반대되는 현상이 동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동적평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상 모든 평형이 동적평이에요. 우리 집 재산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재산이 몇 년째 계속 똑같아. 그래서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일 안 하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빠는 열심히 일을 했지. 엄마가 그만큼 써서 그렇지. 이게 동적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생이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뭔가 유지가 된다 하면 모든 게 멈췄구나. 그거는 문과들의 시각입니다. 끊임없이 반대되는 두 가지가 같은 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게 평형 개념이에요. 오케이, 다음. 여러분들이 화투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요. 화학2에서는 평형뿐만 아니라 평형 이동을 가르칩니다. 화원은 평형 이동까지는 출제하지 않고요. 평형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평형 나온 김에 평형 이동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언급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라고 할까? 체중. 내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어. 처먹은 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 체중이 갑자기 팍 올랐어. 이게 평형 깨진 상태야. 그 다음부터 똑같이 또 먹은 만큼 움직여. 그럼 이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폭식했어. 그리고 먹은 만큼 움직여. 그럼 또 이게 유지가 돼. 그럼 평형이 연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평형 이동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 이동했죠? 근데 X축이 시간인데 이 현상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구간을 하나의 점으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땅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평형 상태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요, 어떤 평형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중이 아니라 성적이라고 합시다. 그럼 성적을 올리고 싶다. 뭐가 필요할까요? 평형을 깨뜨려야 돼요. 이게 있어야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한 번쯤은 토하도록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화학 공부를 해줘야 그 다음 이게 지속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내가 와서 이거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 또 이걸 만들어 놓는 거야. 나의 역할은 이거거든. 그럼 성적이 슥슥 상승한다. 근데 이 평형이동 개념은 화원 범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 다음. 실제 반응식을 들어서 설명할게요. 실제 반응식. 수소와 아이오딘이 만나면 아이오딘화 수소라는 물질이 생기고 얘들 전부 기체로 간주하겠습니다. 기체
기체 상태로 보겠습니다. 얘가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자, 5몰을 용기 속에 넣고 반응을 출발했습니다. 얘는 분명히 줄여야 되겠죠? 얘는 생겨야 되겠지? 결과를 가르칠게. 이 결과가요, 1단원으로 결과를 예측해 봐요. 1단원으로 결과. 5몰 없어지고 몇 몰 생기니? 10몰이죠. 근데 이 표시가 있으면 절대로 답이 10이 아니라는 거야. 다르게 풀어야 돼. 화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화살표 하나 잘못, 화살표 요거 하나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와요. 절대 10몰이 안 생기거든? 그럼 몇 몰이냐? 그거는 출제자가 가르쳐줘. 너희가 못 맞추는 거야? 출제자가 8몰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얘가 8몰 생겼다라는 거 몇 몰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4몰만. 이제 얘가 남아버려.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버립니다. 표형 상태가 되면. 자, 이때가 반응 후인데 가역 반응에서의 반응 후라는 용어는 평형 상태를 말해요. 가역 반응에서 반응 후라고 하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자, 이때 이게 농도야, 얘들아. 몰 농도입니다. 자, 이때 1몰 농도, 8몰 농도. 자, 이 농도 비율을 평형 농도라고 불러요. 평형 농도. 자, 이 평형 농도는요, 1대1 대 8이 나왔는데, 이 1대1 대 8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는 없고, 출제자가 정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뭘 착각하면 안 되느냐? 얘 개수가 1대1 대 2라고 해서 마지막 결과도 1대1 대 2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개수 1대1 대 2는 이거랑 관련 있죠? 몰수 변화량. 그래서 우리 교재 계피 왼쪽에 보세요. 계피 왼쪽에 개념 있니? 그 잘못된 얘기거든. 평형 농도비는 개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교재에 빈칸 채우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실험은 용기 속에 얘만 오몰 넣고 반응을 시켰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얘를 10몰만 넣어요. 얘 10몰만 넣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보이죠? 역반응이 진행돼요.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반응식을 거꾸로 쓰진 않습니다. 이대로 출발하는 거야. 자,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10몰 넣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출제자가 1로 줘. 출제자가 1로 줘. 얘 1몰 생겼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맞춰봐봐. 10몰이 다 분해된 게 아니죠. 몇 몰만 분해된 거예요? 얘가 1몰 생겼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플러스 돼버린 거야. 역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1몰 생겼어. 그때 이거 몇 몰 없어지는 거니? 2몰 없어지죠. 1대1 대 2, 1대1 대 2. 그래서 8몰 남게 되죠. 이 결과 생겨요. 지금 실험 2개 했다. 실험 2번 했다. 이렇게 출발하는 실험 했고, 요렇게 출발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때요? 예, 놀랍습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희한하게. 결과가 똑같이 나와. 1대 1대 8이면요. 얘도 1대 1대 8로 나와요. 자, 이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역반응이 진행된다라는 증거예요. 역반응 진행된다는 증거야. 이상 모든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야. 이렇게 출발하나 이렇게 출발하나 똑같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조건, 단, 이 실험과 이 실험 일어날 때 온도 압력은 같아야 돼요. 온도 압력 같다는 조건 하에 똑같은 결과 나와요.
그래프 자료 분석합니다. 처음에 오몰오몰 있었죠? 자, 여기가 평형이라고 봅시다. 평형 상태. 그럼 오몰오몰로 출발. 여기가 10, 이쯤 되겠네. 자, 오몰오몰. 얘가 쭈루쭈루쭈루쭈루쭈루 일정. 그럼 얘는 H2하고 I2를 말하는 거야. 나중에 몇 몰 돼버리니? 1몰 됐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1. 그래프에다 표시하세요. 교재의 그래프에다 표시하세요. 5였는데 1 됐다는 거야. 그 다음 아이오딘이나 수소는요 0이었는데 나중에 8로 끝나죠? 0이었는데 8로 이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HI. 그리고 요 좌표 표시하시고 8. 됐니? 자, 이 1과 파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평형 농도비야. 이게 계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야. 계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계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우리 수소는 몇 몰 줄었습니까? 몇 몰 줄었습니까? 5몰에서. 그렇죠. 여기서 출발했죠. 5몰에서 1몰 했으니까 4몰 줄었죠. 4몰 줄었습니다. 그때 아이오딘이나 수소 이거 몇 몰 생겼어요? 0에서부터 8까지 생겼죠. 얘는 0에서부터 8까지 생겼죠. 이게 계수랑 관련 있는 숫자입니다. 1대2. 1대2. 얘 4줄 때 8 증가했잖아. 이게 계수랑 관련 있다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10입니다. HI가 10으로 출발했는데 8로 끝났어요. 10인데 8로 끝났어요. 이 좌표가 8이 되겠죠? 제로였는데 1로 마감했어요. 제로였는데 1로 마감됐어요. 1로. 이 좌표가 1이겠죠? 이게 H2 혹은 I2. 두 그래프 겹쳐 있습니다. 얘가 HI. 평형 농도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두 실험이. 자, 지금까지 동적 평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적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농도는 유지되는 거고 속도는 같을 때다. 그래서 조심할 사항은 평형 농도와 계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주의사항. 오케이. 다음 페이지.